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입문 기본 LC를 담당하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오늘 시험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소랑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중간 정도 난이도였는데 아까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오늘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난이도는 개개인마다 되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매달 시험 보러 가는 이제 선생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오늘 시험은 많이 어렵고 되게 많이 쉽고 한 정도는 아니고 딱 정말 평이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파트 난이도 파트 1은 중, 파트 2는 중중상, 그리고 3는 중상, 네 번째 파트 역시 중중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시험을 또 어떻게 잘 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사람이 있는 사진이 5장,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진 1장 있었는데, 사람이 있는 사진 중에서 한 사람 사진이 2장 있고요. 그 다음에 2사람 이상 나와 있는 사진 3장 있었고, 또 사람 전혀 없는 풍경 사물 사진 1장 있었어요. 근데 이 개수도 늘 거의 변화는 없어요. 항상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필요한 단어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이런 술에 나왔을 때 curt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런 단어도 같이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수레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뭐 정원이나 아니면 공사판에서 잘 나오는 사진인데, 손수레, 우리 wheelbarrow라는 단어도 있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wheelbarrow.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 wheelbarrow를 밀고 가는 사진 나오면 she's pushing a wheelbarrow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BING를 she's pushing a wheelbarrow라고 하면 되지만, 요 사물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진행수동태라는 건데, 그 뼈대는 비빙, PP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 자리에다가 당하고 있는 이 사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wheelbarrow가 하나 있으면 이 자리는 is, 그리고 빙의 변화는 없어요. 항상 거기는 그냥 붙박이처럼 나오는 빙. push 동사 규칙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ed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하고 있을 때는 she's pushing a wheelbarrow. 하지만 사물의 입장에서 the wheelbarrow is being pushed 라고 나온다고 해도 이 사진에서 괜찮은 답이 될 수 있다. 이 진행수동태도 매달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마시고 있을 때 아는 단어가 drinking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drinking 동의어로 제가 오늘 요거 하나 또 추가해 드리려고 해요. sipping이라는 것도 동의어로. 이렇게 컵에 입을 대고 마시고 있으면 she's drinking from a cup 또는 she's sipping from a c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사람 나와 있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을 때 facing each other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근데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사진 나오면 shaking hands, 좋죠? 네, 이것도 알아가세요. greeting each other 하면 서로 인사하는 중이다. 네, shaking hands랑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사하고 있다. 이 단어가 뭐 서로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막 손을 흔들다거나 이런 사진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악수하는 사진 나오면은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만약에요, 다음에 이런 사진이 보였을 때 지금 요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이런 사진 나왔을 때는 요거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facing each other, 요거 반대예요. facing away from each other 하면 서로의 등을 지고 있는, 서로한테 시선이 벗어나 있는. 그래서 앞으로 face라는 동사도 파톤 정말 또 사랑하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그쪽으로 얼굴이 향해 있다, 시선이 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에요.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이렇게 써보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trying on, 한번 써보는 중이다, 동작 표현이고, 요렇게 쓰셔도 돼요. putting on. 근데 여러분,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우리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쪽이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은 이렇게 동작도 시험에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trying on 하면, 그리고 putting on이라고 하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모자를 쓰고 있어도 좋고, 또 이렇게 신발끈을 메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묘사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사진 나오면요. 지금 여자애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거지 착용하는 중은 아니에요. 아까 이 여자분하고 좀 다르죠. 이런 사진 나오면 wearing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wearing이고, 만약 이런 사진 나와가지고 쓰고 있다 그러면 trying on 하고 있다, 그리고 putting on 하고 있다 라고 묘사하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은 풍경 사진인데 여기 지금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완료 수동태, 아까 진행 수동태랑 좀 비교하셔야 돼요. 완료 수동태는 has been 또는 have been 이런 형태 쓰고 여기에 있는 bean이 또 붙박이로 변하지가 않아요. 해석은 요 pp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되어 있다. 여기 지금 보면 벤치가 여기에 지금 놓여 있다. 놓다라는 동사 place. 요거 파트는 또 엄청 잘 나오죠. place 동사 놓다 두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저걸 놓고 있는 중이 아니라 벤치는 거기 이미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가 하나 있으면 has 쓰실 거고 빈 변화 없고 place 수동태 바꿔서 t만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 벤치의 상태는 has been placed. 근데 지금 계속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완료 수동태가 정답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면 이런 has been 또는 have been 문장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오늘 여러분 막 시험 보고 막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사진 가져왔는데 요거를 우리말로 운하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 외워놓으세요. canal 하시면 돼요. canal. 요런 거, 요런 조그만한 강 같은 거를 나오면은 canal이라는 단어. 그래서 원은 두 가지 잘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진행 수동태랑 완료 수동태 듣고 구별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단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야지 아무래도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 모르는 거 생소한 거 있으면 매일매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가볼게요. 오늘은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 12문제,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질문 10개, 그리고 질문이 아닌 평서문의 형태가 3문제 있었고 되게 사이좋게 다 2개씩 있었어요. 의문사 각각 2개씩, 그리고 긍정 질문 2개, 부정 질문 2개,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 간접은 오늘 없었고 제안문, 요청문 각각 1개씩. 자,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뭐 WH가 몇 개 나왔고 WH 없는 게 몇 개 나왔고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몇 개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는지. 제가 악마 답변이라고 이런 캐릭터는 쌤 핸드아웃에도 맨날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별표를 치는데 오늘 어려운 문제가 총 이렇게 6문제 있었습니다. 이따 같이 쌤하고 악마 답변도 어떤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험 때 시험 보러 가시면 꼭 써먹으세요. 파트 2에서 고르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속어법 알려드릴 거고 아까 어려운 문제 있었다 했던 악마 답변이 어떤 건지 꼭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답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뭐 매달 나오는 거니까 오늘 팁으로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안, 제공, 요청의 관용 표현 3가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속어법 중에 첫 번째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런 의문사 의문문 나왔을 때 yes, no, sure, of course, I think so. 요거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거예요. yes랑 그냥 같은 얘기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는 상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who를 들었을 때 no 하고 나오면 그 보기는 정답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의문사의 대답. 요거 사실 쌤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속어법인데 의문사가 where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to 동사라는 보기가 이어져요. 해석 어떻게 해요? 요거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문사랑 이어질 수 있는 답이냐? 목적이나 이유를 물어보는 why랑 이어지는 답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because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where일 때 A번은 빼고 고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Are you? 하고 물어보는데요. 보기 속에 he, she, 뭐 아니면 they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안 맞잖아요. 너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가 튀어나오는 건 이상하니까 이런 보기 버려주셔야겠고. 자, 시제가 안 맞아요. when 뒤에 과거 시제 did 있는데 그럼 in 뒤에 시점 나오면 항상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in 시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시점 안 해요. 이렇게 해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장소일 때는 아니지만 시점일 때는 이 시점 후에요 라고 해석하니까 과거가 아니라 뭐랑 이어지는 when 뒤에 did 대신에 will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아마 답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정답 안 되겠네요. 자, 우리 투가 맨날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 연상어휘, 유사 발음은 버려주셔야 돼요. 질문 속에 뭐 side salad가 나왔는데 fork and knife 왠지 뭔가 식당하고 다 먹을 거랑 관련된 단어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 못 들었다고 하면 이 단어를 듣고 답을 찍을 때 되게 상관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보기는 오히려 답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출제자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버려주시고 자, suitcase라고 하면 아시죠? 캐리어. 우리 여행 가방을 뜻하는데 이건 여행 가방이고 이건 suit and tie 하면 suit은 옷이에요. 둘의 의미 관계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부가 발음이 똑같은 단어 아니면 발음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인 단어, 그런 단어들 역시 다 오답으로 버리고 가세요.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보기가 딱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어법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실제로 답을 못 드는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 질문은 동사까지. 컨택하면 연락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나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좋을까? 내 월급에 대해서 하고 물어봤을 때 I signed my contract 이라고 하면 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 contact, contract.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B번에 one of the clerks 하면 직원들 중 한 명이란 뜻이니까 사람하고 왠지 잘 이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난주에 $2,000를 얻는다면 벌었습니다 라는 말 왜 나왔을까? 마지막 단어 월급이란 단어랑 되게 연상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나와 있는 오답이에요. 실제로 내 답에는 질문에 있었던 비슷한 단어 그리고 연상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문제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ow's it going 하면 how 중에 상태 질문이에요. How's it going? 어떻게 돼가고 있어? 상대방이 지금 트레이닝을 받는 중인가 봐요. 야, 너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그러면 대답은 뭐 잘 돼가고 있다. 아, 나 지금 잘 못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yes 하면 대답부터 잘못됐어요. 그쵸?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 yes, no는 무조건 버리기. I'm learning a lot. 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투게러자. 뭐의 짝꿍이다? 목적이나 이유로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how랑 전혀 연결되지가 않아요. C번 버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언제, will까지 보세요. 할 거야. 언제, get here, 도착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안 돼요? 과거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 올 거니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자, he took the subway. 뭐야? 주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안 들어도 C번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 보기 3개인 점 유리하게 항상 이용해 가시고 5가지 속어법 활용하시면서 정답률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악마 답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악마 답변은 뭐냐면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한 5-6문제 항상 매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질문은 뭐 어디인가요 하면 where로 시작했겠죠. 이 사람 사무실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답은 뭐 몇 층에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내판이란 뜻이에요. directory. 이게 미국 발음은 directory고요. 영국 발음은 directory라고 나올 거예요. 안내판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는 이 사람은 뭐 아마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알려주기 귀찮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직접 말해주지 않고 답을 되게 쉽게 주질 않아요. 직접 말해주지 않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쪽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 뭐 얼마야? $50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격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고 가격표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좀 요즘 대세가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뭘 물어보는데 쉽게 답을 주지 않고 그걸 알 수 있는 뭔가 매개를 주는 답이에요. 자, 여기서는 Who can take me to 하면 나를 누가 데려갈 거니? 나를 이쪽으로 누가 데려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I don't have time. 시간 없어. 라는 거는 이것만 보고 제가 이게 답이다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라고?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보기를 들어보면 진짜 다 이상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려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하면요. 꼭 노트에다가 질문하고 대답을 같이 적으시면서 Q&A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도 가능하구나. 두 번째 파트에서 내가 원하는 답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시작한다? 뭐 2시에 시작한다, 10시에 시작한다, 내일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맞는 답이죠.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어떤 일을 사라는 가장 잘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사라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대답으로 어떤 일이요? 라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cover lett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소개서란 뜻이에요. 여기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아마요. 이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은 거기에 써져 있나 봐요. 자, 뭔가 다 비슷해요. 안내판 보세요. 아니면 가격표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자,
자, 마지막에 언제 제출해야 돼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선택 의문문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개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누가 알려줄 거다? 이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 대세예요. 이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라는 건 나 알아요 몰라요? 이거 똑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 3자를 이용해서 돌려 말하기 수법이에요. 야, 마리아한테 물어보자.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마리아는 아마 알 텐데. 자, 라고 얘기하는. 제가 지금 바로 전 페이지랑 지금 페이지랑 요즘에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도 답이 이상해가지고 잠깐만 이상한 거 고르고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처음 봤을 때는 헐, 헉, 이게 답이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요. 다음번에 나오면 아 맞아 저번에 이거 나왔었는데 그 다음번에 나오면 아 맞아 이렇게 잘 나오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이 2에서 팁을 주고 싶은 게 제안 제공 요청 질문이에요. 이거 파트 2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트 3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관용 표현이니까 세 가지 알아갈게요. 자, suggest 하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요거 많이 나오죠. Why don't you? 하면 우리 학생들 처음 보면 이거 막 또 왜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라고 하지 말고 Why don't you? 하면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야, 너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야, 우리 오늘 나가서 밥 먹는 거 어때? 하고 물어보는. 자, 요것도 표현이에요. 의문사라고 하지 마요. how랑 what은 똑같아요. how about 또는 what about. 자, 그리고 뭐뭐 하자. let's. 전부 다 같은 얘기죠. 야, 오늘 나가서 영화 보자. 야, 나가서 영화 보는 거 어때? 하고 물어보는. 자, 제공은 제가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전 옆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 그거 다 먹었니? 내가 설거지 해줄까? 내가 방 청소 해줄까? 그 무겁지? 내가 들어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 자, would you like me to? 중간에 me 있는 거 잘 확인하세요. Do you want me to? 여기 뒤에 동사 나올 거고요. 내가 이거 해줄까? 다시 would you like me to? 그리고 do you want me to? 내가 이렇게 해줄까? 자, 요청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요, 세 개 중에 매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요거예요. 요청. 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뭐 will보다 would가 조금 더 공손하고 좀 정중한 그런 느낌 들어가는 거고 과거 느낌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러면 방금 쌤하고 배웠으니까 문장으로 같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why don't you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have a seat? 앉다란 얘기예요. 여기 앉으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자,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you라고 하면 그냥 너한테, we라고 하면 우리 함께. 야, 우리 같이 이번 주말에 코스코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절대로 왜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자, 여기서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를 unload는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load의 반대말이니까 load가 싣다, unload는 내리다. 내가 unload 해줄까? 내가 이 박스 좀 내려줄까? 자, 밑에는 do you want me to? 내가 이거 해줄까? 일 끝나고 너 집에 드라이브 해줄까? 라는 건 너 태워줄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 자, 그리고 can you, could you? can you help me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소파 옮기는 거 도와주시겠어요? 자, 마지막에 will you? 똑같아요. clean up the table. 테이블을 청소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럼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 해온 부분 있잖아요.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매달 나오는 거니까. 자, 마지막 팁. 물어봤을 때 이 세 가지는 대답이 다 똑같아요. 좋아, 싫어. 수락, 거절.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럴 수도 있겠고. 자, 뭐뭐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럼요, 해드릴게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좀 일이 많아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수락하는 표현 왼쪽에, 거절하는 표현 오른쪽에 한 개씩 제가 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랬을 때 sure. 너무 쉽지 않아요? sure. 다음에 이거 고르시면 돼요. 자, 미안해. 이것도요.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no thanks 했으니까 괜찮아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제가 I can manage.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문제 없죠. 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걸 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라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거절 쪽보다는 이 수락 쪽의 대답이 조금 더 확률상 많기는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 시각자료 문제 총 5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도표 문제는 안 나오는 달 없어요. 정말 매달 나오고 있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A부터 D까지 나한테 깔려 있는 거. 우리 대화 중에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절대로 안 들려. 절대로 안 들려요. 보기 중에서 그 보기를 나한테 들려줄 거면 이 표가 있을 별로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뭐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표로 간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읽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가격이 보기에 A, B, C, D로 나와 있었다고 해요. A, B, C, D라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나머지 정보, 일반 가격인지, 이거는 고령자예요. 고령자 가격인지, 시력검사에는 플러스 스페셜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정보 이렇게 읽어놓고 들으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65세 이상이고 저는 추천합니다. 스페셜티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눈이 가져야겠고 나머지 2개 중에 이제 결정되겠죠. 자, 어떤 자격이 있어요? 디스카운트의 자격이 있는데 왜냐면요. 당신은 고령자이시니까요.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요 $120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표가 시각자료 문제는 많이 진짜 본 사람하고 경험해본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되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괜히 겁나서 더 못 풀거든요.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에 해커스 책 한 3권 정도만 여러분이 시각자료 찾아가지고 많이 경험해 보시면요.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정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4번째 파트에서 많이 나온 지문이 전화 메시지였고 공지문 2개, 발췌문이 2개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좀 사이좋게 있었고 근데 이 전화 메시지나 공지나 발췌문은 이번 달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전화 메시지는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4번째 파트 쌤 팁 드리자면요. 잘 나오는 지문이 있고 매달 똑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많이 미리미리 봐놓으세요. 시험장 가서 읽지 말고 아는 문장으로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훨씬 더 시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용의 진행 순서를 우리 머릿속에 미리 정리해놓으면 예상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잘 들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전화 메시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4번째 파트에 전화를 하면 3번째 파트는 전화를 걸면 상대가 받아요. 둘이 얘기를 해요. 대화니까. 근데 4번째 파트는 내가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받지를 않습니다. 부재 중이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메시지 막 남겨놓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전화 걸어가지고 먼저 야, 나 뭐 친구랑 놀고 싶어서 친구랑 놀 수 있어요? 이렇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누구씨. 요게 바로 청자의 이름을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는 무슨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화드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소개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말하는 사람의 근무지가 어디인지 금방 눈에 띄죠.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이구나.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목적을 얘기할 거예요. 저희 정비공들이 당신의 차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전화한 이유는 지금 그 고객의 차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게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배터리 교체를 원하시면 이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전화를 안 받은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을 하고 할 일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 일합니까?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 하시면 되겠고 전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차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 요거 알려드리려고요. 이거 좀 바꿔보면 고객한테 문제를 notify, 알리기 위해서 전화한 거예요. 자, 요청사항 요번으로 전화주세요 라고 하는 건 call 동사를 contact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정비소라는 건 꼭 정비소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설이라는 단어는 또 여러 가지를 다 안아줄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시설로 연락주세요 라는 게 답에 보일 수 있겠어요. 제가 전화 메시지를 의도 파악하고 한번 합쳐볼 건데 의도 파악 문제 요거 따옴표 나오는 문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3, 4 합쳐서 총 5문제 나오고 있고 우리 LC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 앞문장하고 이 뒷문장을 듣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장은 당연히 미리 읽어 놓으셨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를 해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다른 문제는 이 지문의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이 필요 없지만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면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청취력 요구하는 문제니까. 자, 제가 이번 주에 만약에 특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랑 파트너로 하는 RC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RC 선생님. 저는 LC 담당 윤이나입니다.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청자씨. 똑같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사람은 LC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특강에 관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는 게 전화 목적이에요. 이 오전 특강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특강에 신청한 학생 수가 이미 강의실 수용 인원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라는 게 문제네요. 지금 강의실은 뭐 200명 들어가는데 3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런 느낌. 저 그날 오후에도 시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메시지 확인하시면 이번호로 연락주세요 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자, 만약에 문제로 이 여자는 저는 그날 오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라는 게 나왔다면 아마 오전에 사람이 다 찼으니까 오후에도 한 번 더 그 특강을 사람을 좀 나눠서 2번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제안하고 싶어요. 추가 강의를 하고 싶다고. 추가 강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시려면요, 여러분. 듣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부분 해석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보기 속에 A, B, C, D 있는 거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쌤, 저는요, 여러분들 이 총평 준비할 때 쌤은 다음 시험에서 오늘 막 기분 나쁘라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고 다음 시험에서 혹시 오늘 놓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성공하셔서 더 좋은 점수 받으시라고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시험 보고 총평까지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